진짜 저희 그 뉴스쇼에서 모시는 이 원로 어르신들은 이게 정말 제가 정말 본받을 점이 많다고 제가 느끼는 것이 아니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세요? 아침에 뭐 한 5시쯤 일어나요. 새벽 5시 일어나서 뭐 하세요? 5시부터? 5시 일어나서 뉴스도 보고, 아, 그다음에 무슨 내가 그동안에 이제 외국서 구입하는 잡지도 좀 읽어보고. 외국 잡지도 정세도 쭉 파악하셔야 되니까 독서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 세계가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저도 레거시 언론 미디어를 훨씬 중시하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11개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어요.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7시까지 신문을 보는데 내가 항상 무슨 뭐 이 별의 순간이라는 얘기를 내가 가끔 합니다만은 별의 순간이라는 것이 인간이 도대체 어느 한 순간을 어떻게 내가 포착을 해서 그거를 갖다 발전시키느냐 이래서 사실은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순간을 갖다가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게 참 잡았다고 나는 봐요. 보통 별의 순간이 뭐 대선 직전 이렇게들 오는데 아니고, 아니에요.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한테는 지금이 별의 순간이에요? 이 순간을 딱 어떻게 포착을 하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영국의 수상 대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실은 수상을 할 생각을 꿈도 안 꿨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 1979년도에 보수당 소위 당 대표 선출로서 당시 당 대표가 히스라는 사람 전직 소위 수상이었고 거기에 대항마로 나왔던 사람이 키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보수당에서 좀 자유주의자겠다. 태처가 그 사람의 참모장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당 대표 선거를 갖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키스라는 사람이 언론에다가 말을 잘못해가지고서 스스로가 당 대표 선거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16세 먹은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그냥 쉽게 답변은 그러고 그거 가서 낙타시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그냥 집중 포화를 받았다. 난리가 났겠군요. 그러니까 그 키스라는 사람이 태처가 자기의 선거 참모장이었는데 불러다가 이번에는 내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처가 당신이 포기하면 내가 할게. 별의 순간 잡은 거예요? 잡은 거지. 잡은 거구나. 그렇게 해가지고서 히스한테 가서 내가 당신의 이제 대항마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히스가 속으로 웃은 거야. 그래, 네가 어떻게 나를 이겨. 근데 결국은 경선해 가지고서 태처가 대표가 됐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보수당의 수상이 돼가지고 그 유명한 태처리즘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태처리즘. 그러니까 순간을 포착을 했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승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정치인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야. 지하철에서 잠자도 뉴스가 되는 의원을 모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 저는 매주 KTX에서 해남가면서 자는데도 뉴스가 안 되지? KTX는 다들 자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만큼 이준석 의원의 밸류가 인기가 높다. 근데 오늘은 약간 질투가 나는데 왜 불렀어요? 이 의원님도 이번에 당선되면서 이제 정치 한 5단쯤 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초선입니다. 초단입니다. 이제. 어떻게 평가하세요? 몇 단쯤 주실래요? 제가 평가를 하기는 너무 커요. 개혁신당의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 이준석 의원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더 승화를 하냐에 달려있다고 봐요. 승화는. 지금 사실 지금까지 자기의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해소를 하고 또 정치 지도자로서의 부각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여건을 자기가 어떻게 잘 마련해서 갖추느냐 이에 따라서 사실은 개혁신당의 운명이 난 결정될 거라고 봐요. 어떻게 갖춰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은 뭐 저희 이준석 지금 의원이 사실 자기는 지금까지 해오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이번에 그 국회의원에 당선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대성공을 했다고 봐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번 소위 선거 끝나고 나서
가장 관심을 끄는 의원이 지금 이준석 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워낙 드라마틱하게 글쎄,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하나의 계기다 이런 얘기예요. 예. 두 분은 처음에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강호에서. 그렇죠. 뭐 오며 가며 이렇게 보았고 했는데 같이 방송을 좀 오래 했어요. 보니까 제가 늘 칭찬을 해서 엊그제 내가 천하람 뭐 우연히 만나가지고도 내가 당신 내 대표 이준석 의원의 홍보대사다. 자기도 알더라고요. 감사한데 이재명 대표 애완견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냐.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는데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본 이준석 의원은 물론 하버드 출신이기 때문에 실력도 있지만 독서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도 한국 책 독서를 많이 하고 셀럽이야. 얘기도 잘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이제 MB 때부터 했죠. 12년 했던데. MB 막판 때부터 했죠. 네, 그렇게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당선시키고 지방선거 승리를 했지만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공이 쌓였어. 맞으면서 맷집과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보수를 표방하면서도 스펙트럼이 넓어서 참 저분은 잘하면은 대중 정치인으로 한국의 케네디가 되겠다. 이렇게 내가 평가를 하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마 지금도 이제 지금은 보시면 알지만 태도가 조금 바뀌었다고 난 봐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그동안에 지금 자기 몸가짐도 조금 옛날하고 달리 하고 말도 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 말투가 달라졌어요. 네, 달라진 것 같고 나도 이제 뭐 자주는 안 만나지만 가끔 만나면은 자꾸는 얘기를 갖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점점 그런 식으로 가면은 내가 보기에는 이준석이가 그래도 가장 막강한 정치 지도자로서의 부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2027년 지금 헌법대로의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진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때가 대한민국 지금 현행 헌법이 딱 40년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정치가 변해야 되니까 정치가 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치 세대의 변화가 그때 따라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네요. 세대 변화. 네, 그러면 세대 그것이 교체. 여러 가지 시간의 흐름과 이게 딱 일치해서 나간다 할 것 같으면은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대선 후보가 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거기에 아마 개혁신당은 총력을 경주할 거라고 봐요. 지금이 별의 순간이다. 그렇지. 이것을 잘 포착해서 승화시켜야 큰 정치인이 된다. 당연히 그 그렇게 말씀. 된 거죠. 그리고 굉장히 지금 몸가짐도 달라졌다. 스펙트럼이 넓어서 참 저분은 잘하면은 대중 정치인으로 한국의 케네디가 되겠다. 이렇게 내가 평가를 하니까.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항상 저보다 만나면 탑 스파이. 머릿속에 그냥 스파이 두목만 있는 건가요? 최고의 스파이. 그렇게 해서 잘 알아요. 한 말씀 드리면은 독일의 유명한 재상이었던 저기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람이 혼자 설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말이야. 그런데 신의 목소리가 퍼치기 시작하면은 그 순간을 포착을 해서 옷깃을 여밀고 전력을 경주를 해야 된다. 근데 최근에